영화 조커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도대체 어떻게 평범했던 한 남자가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광기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소름 돋는 변화의 과정을 심리학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광기라는 건 과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서 플렉의 이야기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섬뜩하면서도 지독하게 현실적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총 5단계를 거쳐볼 겁니다. 먼저 광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리고 사회가 그를 어떻게 버렸는지, 또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폭풍이 몰아쳤는지 차례로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비극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광기의 탄생입니다. 모든 비극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조커가 되기 전에 그는 그냥 아서 플렉이었습니다. 세상에 웃음을 주고 싶다는 어쩌면 소박한 꿈을 가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남자였죠. 아서의 꿈은 정말 선했지만 세상은 글쎄요, 그에게 전혀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순수함을 비웃고 짓밟았죠. 바로 이 잔인한 현실과의 충돌이 그의 정신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한 남자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압력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어쩌면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서가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을 좀 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병, 끊임없는 조롱과 폭력, 그리고 무너져 내린 꿈까지. 이 모든 게 그의 트라우마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남은 안전망마저 끊어져 버립니다. 그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상담 서비스가 예산 문제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숫자 0, 이게 바로 그가 받은 지원의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시스템에게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변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 툭 끊어지는 순간 아서 플렉이라는 한 개인은 사실상 죽고 그 텅 빈 자리를 조커라는 상징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변신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방어였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가지 핵심적인 심리학 개념을 가지고 그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게 그냥 나 가난해 이런 느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누리는 걸 나는 부당하게 빼앗겨야만 하지? 이런 생각에서 오는 정말 들끓는 분노와 좌절감을 말하는 거죠. 이 불균형은 두 세계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한쪽에는 토마스 웨인처럼 부와 권력을 다 다진 특권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서처럼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 그대로 투명 인간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아서가 TV 화면 너머에 저 화려한 세상을 볼 때마다 마음속의 박탈감은 분노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인지 왜곡이에요. 쉽게 말해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고장나 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실 검증력이 상실됐다고 표현하는데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뒤틀리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서의 왜곡된 생각을 한번 보세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세상이 끝났다고 느끼는 파국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를 도와주는 착한 사람,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나쁜 사람, 딱 이렇게 흑백으로만 보는 이분법적 사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결국 광기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서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가 왜 무너졌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무너졌는지를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 더 큰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아마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메시지일 겁니다. 아서 한 명을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의 비극은 한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그를 내버려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에 대한 아주 섬뜩한 경고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분석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가 제안하는 건 3가지의 방패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정말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비교죠. 내 잘못이야가 아니라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렇게 말 한마디만 바꿔도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막는 가장 튼튼한 방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마지막 그 소름 돋는 조커의 미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분석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소는 자신을 광기로 몰아넣은 사회를 향한 일종의 비극적인 승리 선언이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조커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